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급격히 늘어난 상담 케이스가 바로 온라인 불륜입니다. 몸은 안 건드렸으니까 외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온라인 불륜의 실체와 SNS, 메신저를 통한 감정적 외도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쯤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누르는 정도는 괜찮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외도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온라인 불륜은 실제 불륜보다 더 교묘하고 중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대부분 오프라인 불륜으로 발전합니다.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6세 주부로 결혼 9년 차였어요.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있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잘 지내? 애들 몇 살이야? 이런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깊어졌어요.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 남편과의 관계, 개인적인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요즘 너무 외로워.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상대방 남성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안 돼. 집에 가기 싫어. 너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 이런 말들을 했어요. 3개월 후에는 매일 몇 시간씩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 사람 메시지 확인하기.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되었어요. 현주 씨는 남편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6개월 후에는 서로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일상 사진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적인 사진들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들도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9개월 후 드디어 직접 만나자는 얘기가 나왔고 현주 씨는 한 번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신체적 관계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현주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대화였어요.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온라인 불륜의 무서운 점입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불륜의 특징들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연락할 수 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륜을 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익명성과 안전감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들킬 위험이 없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증거도 남기기 어렵고 상대방이 의심해도 그냥 친구야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 몰입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글로 대화하다 보니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요. 평소에 배우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네 번째 특징은 점진적 발전성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로 발전해요.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싶어 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고 현실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뇌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온라인 불륜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우연한 접촉입니다. SNS를 통해 옛 친구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거나 직장 관련 메신저 그룹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나 반가움일 수 있어요. 2단계는 일상 공유입니다. 서로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오늘 뭐 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단계는 감정 공유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배우자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개인적인 아픔들을 나눕니다. 이때부터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4단계는 배우자 비교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온라인 상대방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은 이런 말 안 해주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단계는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하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요. 그 사람의 반응에 기분이 좌우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6단계는 로맨틱 감정 발전입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로맨틱한 표현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7단계는 만남 계획입니다.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한 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8단계는 신체적 불륜으로 발전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신체적 관계까지 맺게 되어요. 이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어나요. 처음 연락을 시작한 사람의 90% 이상이 8단계까지 진행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불륜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재 관계에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권태기에 있거나 소통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많은 경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적거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서적 지지를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칭찬에 쉽게 빠져들어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서 새로운 재미와 스릴을 찾는 사람들이 온라인 관계에 몰입하게 돼요. 다섯 번째 특징은 경계가 모호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가 외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점점 선을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온라인 불륜의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도 실제 불륜과 똑같습니다. 온라인 불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감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은 안 건드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배신감이 클까요? 휴대폰만 보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게 충격이에요. 실제로 온라인 불륜은 감정적 배신감이 더 클 수 있어요. 몸의 관계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감정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불륜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차분히 수집하세요.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사진 등을 캡처해두세요. 두 번째 단계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파악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변명할 여지를 주지 말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완전한 차단 요구입니다. 몸의 관계가 없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온라인 관계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SNS 계정 정리, 휴대폰 공유, 온라인 활동 투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온라인 불륜 예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방법 첫 번째는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온라인 관계인지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이성과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어느 선까지 괜찮은지, SNS에서의 소통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두세요. 예방법 두 번째는 투명성 원칙입니다. 온라인에서 이성과 대화할 때는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숨길 일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방법 세 번째는 위험 상황 인식입니다. 옛 연인이나 이성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왔을 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위험 신호로 인식하세요. 예방법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은 배우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예방법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대폰 없이 지내거나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온라인 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온라인 불륜에서 회복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 방법 첫 번째는 디지털 생활 완전 투명화입니다. 모든 SNS 계정, 메신저 앱, 이메일 등을 배우자와 공유하세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도 미리 상의하세요. 회복 방법 두 번째는 과거 관계 완전 차단입니다. 온라인 불륜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공통으로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도 탈퇴하세요. 회복 방법 세 번째는 오프라인 관계 강화입니다. 온라인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회복 방법 네 번째는 전문가 상담 받기입니다. 온라인 불륜도 일반 불륜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회복 방법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 개발하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얻었던 재미와 자극을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실제로 온라인 불륜에서 회복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박미란 부부입니다. 태수 씨가 직장 동료와 6개월간 온라인 불륜을 했다가 발각되었어요. 미란 씨는 처음에 몸도 안 건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는 태수 씨의 말에 더 화가 났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운 게 더 배신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어요. 첫째, 태수 씨는 모든 온라인 계정을 미란 씨와 공유했습니다. 둘째, 직장 동료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미란 씨와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며 오프라인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1년 후 이 부부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온라인 불륜 사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불륜 예방을 위한 부부 규칙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규칙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성과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 배우자에게 알린다. 둘째, 과거 연인이나 이성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공유한다. 셋째, SNS에서 이성의 사진에 좋아요나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넷째, 온라인에서 새로운 이성과 친해지게 되면 배우자에게 소개한다. 다섯째, 휴대폰을 볼 때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규칙들을 미리 정해두면 온라인 불륜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불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몸을 안 건드렸으니까 외도가 아니다. 감정적 외도도 엄연한 외도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인식 두 번째, 온라인이니까 진짜가 아니다.
온라인에서 나눈 감정과 대화는 진짜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식 세 번째, 단순한 대화일 뿐이라. 단순한 대화가 감정적 불륜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식 네 번째,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감정적으로 이미 바람을 피운 상태예요. 실제 만남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잘못된 인식 다섯 번째, 상대방만 위로해준 것뿐이다. 그 위로가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라인 불륜은 실제 불륜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이 심각해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온라인 불륜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더 늦기 전에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불륜을 발견했다면 몸을 안 건드렸으니까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감정적 배신도 똑같은 외도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하고 투명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불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외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